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쯤 되면은 내가 왜 에코프로의 후속주를 찾았을까? 약간 네. 현타가 오는 네. 그런 시장이기도 해요. 정말로 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증권사 매도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사실 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사고 있다 보니까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2차전도 죽지 않고요. 어쨌든 이 시장이 이 에코프로 열풍이 이제 이 17세기에 이 네덜란드 툴립 열풍과 같이 올랐습니다만 실제 전기차 산업은 뭐 커질 것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그 수급이 지금 바이오, 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도 가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도 좀 저점에 좀 수급 들어가고 있고, 지금 또 이제 뭐 조선주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성장주 쪽에서 또 들어가고 있죠. 그런 모습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한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만 가는 시장이었다면은 지금 골고루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월달, 5월달까지도 종목 단세 계속 나올 것이다. 오히려 3월보다 더 좋은 4월달, 5월달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집중한다면 보다 더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리뷰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두 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바이오주 쪽에서는 사실은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네.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박셀바이오는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어요. 그 안에서도 희비가 갈리네요. 그러니까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더 올라가고 있는 건데 박셀바이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이어서 지금도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박셀바이오는 이제 치료 목적 사육 승인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있는 거고 다른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ACR이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재료 노출에 의한 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저는 바이오 쪽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기업들 보시면 엄청난 급등 나왔거든요. 지금 박셀바이오 보시면은 상한가 이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금요일 날 뭐 200%, 300%씩 올라간 하루 만에 그렇게 올라간 제약바이오 기업들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전 죽지 않는다 봅니다. 만약에 죽었을 거라면 박셀바이오가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쪽에서도 좀 제2의 박셀바이오가 나오니까는 저는 내일쯤 제2의 박셀바이오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섹터에서 또 좀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또 제가 바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탑머트리얼 정말 최저점 말씀드렸거든요. 보통 급락이 나올 때 매수 못 합니다. 근데 이날 제가 급락 나왔을 때 매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분명히 매수 말씀드렸고요. 다음날 저점 딱 잡고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죠. 결국 이 2차 전지 게임 체인저는 우리가 뭐 원통의 배터리라든가 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 가격이다.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LFP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LFP로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앞으로 LFP 관련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 말씀드릴 거니까 이따 와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로 전날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로닉 오늘 일진전기, 재료전기 다 급등 나왔는데 역시나 지금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신고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뭐 이 신재생부터 오늘 보시면 또 조선해운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멘텀이 좀 불확실한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팔아가지고요. 확실한 종목으로 옮겨야겠죠. 자, 오늘도 확실한 두 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도 기대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두 가지의 종목, 어떤 종목이 될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1조가 넘던 적자가 플러스로 전환됐다. 무언가 좀 실적과 관련된 기업일 네. 것 같은데요. 1조가 넘던 적자면 규모가 크겠죠. 그렇죠. 대우조선해양이 작년에 이제 적자가 1조 6천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연도 그게 흑자 전환돼가지고 1,500억 정도 흑자가 될 것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오늘 올라오는 이유인데 어쨌든 이 대규모의 적자가 흑자로 바뀐다는 것, 뭐 단기 급등 재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이유인데 조선주 일단은 이 대우조선해양만 1조 6천억 적자에서 이제 1,540 흑자로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작년에 3,500억 적자인데 이번 연도에 9천억 흑자. 9천 버는 거죠. 9천 흑자는 돌아설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 FN가이드에 따른 건데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모두 다 대규모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조선업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예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신조선가가 작년 초에 이제 155선까지 하락했었는데 지금 166까지 오른 상태에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 LNG선하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이 수주잔고가 좀 양호해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또 G7 기후장관 회의가 열리거든요. 이 G7 기후장관 회의에서도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야기 나옵니다만 결국 LNG선도 결국에는 신재생으로 바꿔야 되는 바꿔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선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규모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신고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더 갈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결국 이 조선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가장 수혜를 볼 종목이 어디냐? 바로 기자재 쪽인데 그 기자재 쪽에서 또 실적이 가장 좋을 만한 종목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좀 대형이라고 해야 되나 중대형 기업들이 한 3-4가지가 그쵸. 떠오르거든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종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태광을 갖고 왔어요. 요즘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네.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 보니까 성장주가 약해지면서 또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간 이음새 1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1등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시장이 좋아졌을 때 실적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이음새 피팅이라는 것이 산업용 배관자재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조선이라든가 플랜트라든가 뭐 원자력 발전소 또 뭐 건설업체 화학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이음새 이 피팅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 LNG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플랜트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면은 태강의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액화천연가스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좀 북미하고 아시아 쪽에서 LNG 터미널 짓고 있고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오늘 완전 탈원전 선언했잖아요. LNG 터미널 더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 LNG 터미널이라든가 발전 화학, 이 해양 플랜트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 거고 연간으로 이쪽에서만 2천억대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연도 매출액 추정치를 봤더니 매출액이 3천억, 영업이익이 522억 나오는데 지금 분기별로 8억대 승주 수주를 예상하고 있고요. 중동 지역에서 또 수주 성장세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업이익이 500억대인데 지금의 시가총액은 또 다른 종목, 다른 업황 대비해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태강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신고가를 가고 있다면 저는 태강이 좁혀보시면 태강도 당연히 신고가를 넘어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일단 그 조선주가 올라간다면은 결국 그의 공급을 하는 어떤 조선 계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떤 상승 탄력면에서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태강을 이 신고가 근처인 19,500원까지 목표 주가를 한번 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16,500원으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차트를 잘 볼 줄 모르지만 이렇게 그 네. 박스권 하단에서 저점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뭐 당연히 좋은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매물이 나와도 빨리 소화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거꾸로 이제 이 좀 돌파하는 걸 좀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돌파할 때쯤이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요 바닥에서 매서 들어가는 게 맞고 뭐 때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 대우순회양은 요 위치에 있는 거고 지금 이 기자재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으니까 좀 더 싼 걸 매수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19,500원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에 키워드는 머스크의 얕은 수. 네. 얕은 수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전 세계 부자이기 때문에 네. 1등이기 때문에 제가 일론 머스크한테 얕은 수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번에 말한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AI 개발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멈추자라고 해놓고 자기는 지금 대량의 지표를 구매하고 있고 또 AI 스타트업을 법인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얕은 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I 개발 중단을 외쳤던 머스크가 지금 이제 관련 업계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또 관련 그 연구원들을 좀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AI 스타트업 설립 계획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아직 인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AI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 모집하고 있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하고 이제 스페이스X 보유하고 있잖아요.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투자자들과 접촉을 해서 새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의향을 좀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네바다에 XAI는 법인 세웠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오픈 AI를 대항할 수 대항마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원래 오픈 AI 창립 멤버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싸우고 나온 건데 다시 지금 AI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AI 개발 중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6개월 동안 멈추자라고 했던 건데 오히려 장애 설립하고 있었으니까는 야심스러워 좀 말씀드린 거고 최근에만 보시면 GPU 수천 개 확보했다. 이 AR 돌리는데요. 이 GPU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이 H100 그 고성능 GPU가 국내 원으로 하면은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데 그거를 지금 10,000개까지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GPU 구매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원래는 지금 인공지능이 MS하고 구글의 어떤 2파전이었는데 지난주에 아마존 추가됐죠. 메타 플랫폼 벌써부터 지금 AI 쪽 좀 들어가고 있죠. 일론 머스크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빅테크 기업의 5파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AI 같은 경우는 GPU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GPU 구매 비용만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소기업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기업들 못 하는 건데 오픈 AI의 챗 GPT만 돌리는데 하루에 1억 이상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까지 합사하면서 이 빅테크의 어떤 오파전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또 AI 정책 방향 나오고 있죠. 내일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AI 기업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픈 AI가 소송을 당하면서 약간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뒤에서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쵸. 요게 초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떤 AI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두 번째 종목 보시죠. 코난 테크놀로지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러니까 AI 검색 엔진 개발 기업인데 네. 원래는 그 스터디 모임 성격의 자연어 개발만 하고 있던 건데 이제 지금 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이 AI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제 다수의 대기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곳이 넘는 고객사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AI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많은 서비스 하고 있다. 그다음에 보시면 코난 서치가 이제 이 대용량 자연어를 촬영 검색어 엔진이고 코난 와처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영상까지 분석해서 좀 그 영상을 입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챗 GPT 3.0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 기반이고요. 3.5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영상까지 처리하는 건데 그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코난 서치하고 코난 와처입니다. 그러니까는 챗 GPT와 가장 유사한 걸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셀바스 AI가 이제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서 좀 그 AI 기업들의 어떤 유증 논란이 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금 SK텔레콤 지분 20% 갖고 있기 때문에 유증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SK텔레콤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다면 3자 배정이기 때문에 더 호재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지금 그 SK텔레콤 2대 주주고 유통주가 30%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호재가 나왔을 때 가장 또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주가 31%밖에 없다는 얘기는 살 수 있는 물량이 30%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호재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급등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기업들이 최근에 어떤 AI에 대한 제재, 그다음에 개발 늦춰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이 나왔죠.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한 하락이 나왔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 AI 개발 방향 정책이 나왔는데 내일 세부적인 정책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그 컨퍼런스 열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요 12만 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너무나 조정이 많았기 때문에 좀 짧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88,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꼭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세요. 88,000원,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시장에 지금 가는 종목이 없는데 몇 개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 올라가고 있죠. 오늘 4시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면 되고 또 네이버 밴드에 최현덕 검색하시면 요 내용 그대로 제가 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데이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내일 이 시간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